그게 된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변동성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상장하고 나서 더 미친, 왜냐면 이게 유상증자 느낌 나잖아요, 나중에 되면. 희석이 조금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력 정도는 아니고 SK 스퀘어 지분 20%에 좀 영향은 있다. 그리고 근데 ADR 상장 자체가 그 기업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더 까봐야 되고 이게 ADR로 SK 하이닉스의 국정의 본주의 교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차익 거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자체도 달라지고 아직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영향을 좀 덜 영향을 분석하기엔 조금 너무 약간 이른 타이밍이고. 근데 팀장님 분야는 아니지만 하이닉스 전망 400만 원도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요? 그거는 이제 이익 추정치가 올라기보다는 ADR 상장하면은 마이크론 대비 열위안 멀티플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주가에 상향 룸이 있다. 요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익 추정치가 27년까지는 다 올라가는 건데 28년이 아직 퀘스천 마크인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과거에 진폭이 컸던 업앤다운처럼 그런 부분은 안 나온다. 이제는 약간 지금 국면에서 그러면은 그 400만 원은 상장을 염두에 두는 가격이에요? 그것도 아니었죠. 그전에 그냥 멀티플에 대한 조정이 좀 있을 거다. 그리고 D램이 지금 더 부족하니까 HBM 쪽에 있는 걸 D램으로 가져가는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이 마진율의 추가 확대 가능성.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1개월 반째 양사 합산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엄청 빠르게 올라오다가 약간 보합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트업을 시킬 재료가 조금 펀더멘탈에서 약간 지금 소강 상태인데 딱 그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선물하고 옵션으로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 워낙에 변동성이 이미 그 코스피 내에서 55% 가까이 되고 두 개에 대한 그게 큰데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는 안 바뀌는데 다른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새롭게 가미가 되니까 더 변동성이 심해져. 그러면 삼성 그 실적 나왔을 때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삼성 어떤 거요? 삼성 실적이 나왔을 때도 하락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컨센은 85조였는데 조금 이제 그거는 그거고 조금 더 잘하면 더 높게 보는 컨센들이 또 이면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주된 참가자들의 기대 컨센서스랑 명목적인 컨센서스의 괴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절충이 되면 보합 정도 갔을 텐데 그거보다는 좀 아니면은 나중에 좀 문제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러면 궁금한 게 팀장님은 그러면 아들한테 코인을 사주고 싶어요? 아니면 S&P를 사주고 싶어요? 아니면 국내 시장에다가 어떤 종목을 내 아들 계좌에는 뭐 넣어주고 싶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도 중요하긴 한데 약간 되게 오래 봐야 돼. 오래 봐야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기 집 사고 이럴 때 도와주려고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해줘. 그러면은 코인에 넣을 것 같아요? 아니면 S&P 넣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아까도 뭐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스스로 자생하는 게 중요한데 돈 생각하면 제일 수익률이 높은 거를 찾아서 주고 싶겠죠. 근데 돈보다 중요한 게 인생에는 많으니까 그 가치를 깨우치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얻으려면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S&P 500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 만약에 내 아들이 S&P 투자할까 아빠님이 금 투자할까 물어본다면요? 금이요? 그러면은 둘 다 하라고 할 것 같아요. 하라고? 워낙에 세상이 급변을 하니 금의 명목
밸류가 명목 프라이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은 크게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의 부자분들은 요즘처럼 뭐 영앤 리치가 아니라 올드머니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쫙 만들어내고. 근데 요즘은 신흥 영리치 같은 라이징하는 부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였는데 요즘은 망하면 떠오르는 것처럼 빨리 망하 3대도 안 갈 가능성이 높아져.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변동성에 한 번 잘못하면 되게 와르르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잘 타면 올라가는 것도 가파른데 사실 그런 것들을 보고 한 방 터트리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다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본인한테 올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맞아. 어떤 도박처럼?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운이나 보너스 또 자기의 진짜 좋은 팔자 사주 뭐 이런 것들이 결부되었을 때 가능한 거고 실력은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거를 요행을 바란다든지 너의 운명에 대한 부분들을 노리고 너는 잘 될 팔자니까 한 개만 노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증시만 봤을 때 이제 상장사의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뭐 기하급수로 올라간 건 맞는데 비삼성전자, 비하이닉스에 대한 그 부분은 크게 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측면은 채권 시장은 요즘 크레딧 투자 심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2, 3년은 PF 관련된 부분들이 발목을 잡았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간헐적인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화선이 된 거는 이제 JTBC 회사채 발행을 좀 했거든요. SBB 사태도 이제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오면서 걔네들이 채권에다가 넣어놨던 게 다 평가 손이 나면서 위험한 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돈을 뱅크런이 된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꾸준하게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다가 이제 돌려막기 끝내 이제 끝난 저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채권에 흠집이 많이 났어. 크레딧 쪽에 시장 자체가 원체도 그렇게 좋았던 국채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은 게 없고 회사채까지 안 좋아지니까 피할 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뭐 1년 만에 2배 넘게 오른 것도 거의 없었고 레벨도 그렇고 그리고 보통 영업이익 합산이 경상 성장률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갑자기 뭐 한 개 분기 만에 1분기에만 이미 작년 1년 번 거를 다 벌었으니까 근데 1분기가 그랬는데 2분기는 벌써 한 50% 올랐고 3분기, 4분기 더 오른다고 하니 맞아. 정부가 주주 친화적으로 어떤 제도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약간 의심이 약간 회복되었었고 회복됐어. 외국인들이 작년에 좀 많이 들어왔고 그 주주 친화적 스탠스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방원 뭐 이렇게 나오고 맞아. 그러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춤하겠지 했는데 그때부터 반도체 디램 가격이 맞네. DDR이 10달러 아래에서 갑자기 튀어버린 거죠. 맞아. 딱 맞아. 가을부터. 응. 그냥 뭐 재료가 없었던 것 같아도 꾸준히 작용을 하면서 증시는 긍정적으로 갔고 그리고 작년 이맘때 제일 얘기 많이 했던 게 주식이 이제 3천에서 4천 갈 때 좀 잘 가는 날 하루에 100포인트 정도씩 막 올랐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은 그때 하도 부동산을 때려잡으니까 맞아. 그렇네. 올드머니가 뉴머니로 가니 많이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간 건 아니에요. 왜 성격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달라졌던 게 제일 크다라고 보여지고 대신에 이제 작년에 추경을 많이 했잖아요. 하긴 해야 됐지만 좀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채권 국채는 안 좋았고 국고는 공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떨어졌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재정 정책으로 물가가 좀 떨어지다가 말았고 연말 연초부터 이제 하고 뭐 이창용 총재도 끝나고 파월도 끝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뭐 베네수엘라, 이란 하면서 이란이 이제 완전 촉매제 역할을 되다가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간 반도체 벨트 중에서 갑자기 퍼포먼스를 내버리니까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전에 TSMC가 완전히 이제 팹리스 시대에서 TSMC 안 거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전, 한 2, 3년 전부터 대만한테 역전된다 하다가 역전이 됐거든요. 그리고 대만은 이제 TSMC 등 이제 그런 반도체 관련된 공정 기업들의 비중이 높으니까 저게 약간 절름발이처럼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개 기업이 아니라 두 개 기업이 막 돈을 진짜 미친 듯이 담으니까 이게 순수출에 의해서 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성장률이. 그거 안 보셔서 SNL 보세요? 안 봐요. SNL 그 이수지가 엄청 흉내 잘 내잖아요. 그 대치맘도 흉내 내고 있는데 맞아. 대치맘에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 잠시 왔어.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딸이 이수지가 있고 아들이 김규원인데 김규원이 SK 하이닉스를 다녀요. 옛날에 무시하다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김규원이 병문안을 온 거야. 그랬더니 뭐 아우 왜 이걸 입고 있어 뭐 때리는 거야. 아니 좀 좀 벗어봐 하니까 조끼에 SK 하이닉스. 아유 막등 막 이렇게 하고. 또 얘기해봐. 그 6인실이었거든요 거기가. 얘기해봐. 왜 그래? 왜 그래 하니까 사이 SK 하이닉스가 서울 자가 있다는 얘기해야지.